도로시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 및 지답변 실시하겠습니다. 조종기 도로시설과장님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8월 17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우리 부서로 전입하신 팀장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도로정책팀의 박태규 팀장님입니다. 도로관리 1팀의 최양렬 팀장님입니다. 도로관리 2팀의 윤병선 팀장님입니다. 도로시설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397억 413만 6천원에서 77억 9,243만 2천원이 증가한 474억 9,65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예산 요구 설명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41쪽입니다.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 일환으로 각종 도로시설물 긴급복구와 정비에 소요되는 부족사업비 3억 원과 기존 동부, 서부권에 전진 배치하여 사용하던 제설작업장을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이설에 필요한 사업비로 2억 4천만 원, 지방도 302호선인 금강저수지 오르막 구간 개선 사업을 도비 재배정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부대시설 설치 사업비가 부족하여 1억 원을 포함한 6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도로관리 운영비입니다. 동절기 제설작업을 위한 제설제 구입비 4억 원과 읍면동 트랙터 부착용 제설 3날 구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145쪽 도로 재포장 공사는 지난해 죽산교와 백선교 내진 보수 공사비로 특별 교부세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남은 1억 5,300만 원을 원곡면 물리던지 램프교 재포장 공사를 시행하고자 예산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147쪽 보도 설치 및 정비 공사는 중앙로 보도 구간 중 판석 침하가 심한 곳을 정비하여 보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49쪽 자동 염수 분사장치 설치 사업은 겨울철 상습 결빙 구간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북가연립고개와 일중면 화복리 내리막도로 구간에 자동 염수 분사장치를 설치하고자 도비 교부금 3억 7,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51쪽 중부고속도로 통로항거 확장 타당성 용역은 일중면 장암리와 화곡리 시도 25, 16구선 구간 중 중부고속도로를 통과하는 횡단박스 단면이 협소하여 통행 불편이 지속되고 있어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타당성 조사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53쪽 개동 중리동 간 도로 확보장 공사는 시도 8호선 시점부 미개설 잔여 구간인 안선 축협에서 개촌천 계량까지 120m 구간을 확포장하고자 공사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 유련내토 간 도로 확보장 공사는 특별조정 교부금 10억 원이 교부되어 반영하는 사항이며 157쪽 공도미안 간 도로 확보장 공사는 편입토지 수용 재결 신청 금액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 내건지리 도로 확보장 공사는 부족한 보상비 2억 원을, 161쪽 갈전마산 간 도로 확보장 공사는 특별교부세 4억 원을 포함한 시설공사비 부족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은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 소진으로 사업이 중단되어 연말까지 운영하기 위해 1,3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65쪽 자전거의 날 행사 운영비는 코로나19로 인해 행사 추진이 어려워 행사 비용 2천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166쪽 자전거 도로 개설 공사는
특별조정 교부금 14억 원이 교부되어 성립 전 편성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조 가로등 설치 사업입니다. 야간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농촌지역과 산책로, 우범지역에 가로등 설치 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170조 가로등 정비 사업은 누전선로 보수와 노후 가로등 정비를 위해 소요 사업비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은 과적 차량 단속용 이동식 축중기 구입 후 발생한 잔액 545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며 174쪽 멀티 스마트 가로등 설치 사업은 전기 차량 증가에 따른 충전 시설을 노상 주차장 주변의 가로등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공사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 스마트 보안등 원격 제어 시스템 설치 사업은 전면기를 양방향 무선 원격 제어기로 교체하여 고장, 빛공해에 대한 민원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에너지 절약과 원활한 유지 관리를 위해 소요 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 죽산도로 소로 2-10호선 개설 공사부터 186쪽 안성 신소연도로 대로 3-1호선 개설 공사까지는 마무리 사업을 위한 부족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먼저 죽산도로 소로 2-10호선 개설 공사에 4억 5천만 원, 180쪽 공도 송도도로 중로 2-2호선 개설 공사에 5억 원, 182쪽 안성 신소연도로 소로 2-1호선 개설 공사에 5천만 원, 184쪽 죽산도로 소로 1-5호선 개설 공사에 2억 원, 186쪽 안성 신소연도로 대로 3-1호선 개설 공사에 1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8쪽부터 196쪽까지는 세출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감액 조치하는 사항으로 먼저 188쪽 공도 진사도로 대로 3-1호선 개설 공사는 실시 계획 인가 지연에 따른 보상비 19억 5천만 원을, 190쪽 대덕 명당도로 개설 공사는 사업 추진 중단으로 실시 설계비 5,885만 3천 원을, 192쪽 안성 아양도로 대로 3-1호선 외 1개소 개설 공사는 실시 설계비 집행잔액 4억 원을, 194쪽 원곡 반제도로 대로 3-5호선 개설 공사도 실시 설계비 집행잔액으로 3억 원을, 196쪽 공도 승도도로 개설 공사는 향후 추진 사업으로 검토되어 5억 원을 각각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198쪽 반환금은 2019년 회계연도 도로유지관리 지원사업 반환금으로 223만 5천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시설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발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답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시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의원님. 안정열 의원입니다. 그 도로 관리에서 우리 그 제설 3날 33개 이게 구입이라 했는데 이게 마을에 그 트랙터 이게 그 해는 거 그거예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얼추 리단이 하나씩은 있는 거 아니에요? 리단이 하나? 있는 데도 있고요. 지금 리단위보다는 지금 제설 3날 보유 현황이 네. 안성에 총 277개소가 있는데요. 네. 지속적으로 이제 읍면동 마을 단위에서 건의가 지속되고 있어가지고 이번에 33개소를 더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하여간 이거는 관리를 잘들 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은 그냥 아무 데나 갖다 놓고, 그리고 이게 이제 옛날에 사준 거는 밑에 바킹이 없잖아요. 요즘 거는 이제 바킹이 있어가지고, 저희는 옛날에는 바킹이 없는 것 같은데, 바킹이 없어서 또 다시 새로 사달라는 게 아닌가. 그럴 바에는 차라리 바킹만 거기다 밑에다가 부착을 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이제 한번 내가 한번 여쭤보는 거 이게 이제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장님이나 뭐 이런 뭐 청년회장들이 관리를 하는데 하여간 잘하는 데도 있는데 그냥 방치시켜놓은 데도 엄청 많고 하여간 뭐 처음에 이제 사달라 그랬다가 한번 치고 나중에는 또 1년 동안 어떻게 눈이 많이 오면 되는데 안 오면은 그냥 방치되다 보면 녹이 싫어가지고 또 잘 뭐 되지도 않고 하여간 요거는 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관리도 잘 이렇게 해라고 이렇게 면에다가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면에서 관리를 해야 돼. 그게 정말로 있나. 누가 이제 개인이 가지고 있나. 어디가 잘 보관이 돼 있나. 눈이라는 게 뭐 언제 온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뭐, 일기예보에 딱 뜨면 이제 대기 상태로 누가 좀 다를 사람이 있잖아. 이장이 달던 뭐 청년회장이 달던 새마을 지도자가 달던 트랙터에다 딱 달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 그 이제 근처에 가서 있는 게 좋고 그분들도 이제는 자기 농기계 마냥 관리를 잘 하면은 좋을 텐데 이게 또 자기 거 아니라고 또 소홀히 관리하다 보면은 금방 망가지니까 그런 것 좀 잘 지시를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과 한번 실태 조사를 예. 겨울 오기 전에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리단이 하나씩도 더 있는데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또 하나는 마을 단위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마을 하나. 네. 근데 요즘 뭐 마을에도 축사에 지는데 이런 데 보면은 10km 다 좋은 거 있고 그래가지고 자체적으로 키우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는데 마을 단위 저게 한 350만 원 가잖아요. 요 개당 한 300 정도 합니다. 300. 예. 한 가지 또 176페이지 스마트 보안 등 원격 제어 시스템 설치라는데 이게 10억인데 이거는 이게 스마트 보안 등 원격 제어 시스템이면은 여기서 원격 제어 시스템을 설치하면은 여기서 안성 전체적인 뭐 이 보안 등이 나가고 뭐 그런 장치 뭐 이게? 예, 이제 이 원격 제어 시스템은 예, 우리 사무실에서 고장난 거, 고장난 거. 그리고 이제 민원 들어와서 이제 뭐 10시에 꺼달라는 민원, 네. 그거 다 작동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가로등을 이제 고장 난 거를 민원인이 이제 그 표찰에 있는 전화번호를 보고 신고를 해주셨는데 고장 난 게 이제 표시가 다 뜨고 있어요. 그럼 그거 이제 바로바로 이제 우리가 신속하게 고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빗공해 관련된 민원이 좀 영농기 때 많잖아요. 그때 이제 어느 지역 꺼달라 그러면은 요 사무실에서 작동을 딱 여기서 끄고. 예. 그러면 우리 지금 저기 보안 등이 한 10,000개도 넘는 거 아니지, 그거? 지금 16,000개가 16,000개. 예. 그러니까 16,000개를 다 여기 이제 제어 시스템에 입력을 시켜놓고 여기서 이제는 저기 하는 거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올 상반기에 예. 고효율 LED 가로등 사업하고 집행잔액이 있어서 그 일부 좀 했고요. 이제 좀 연차적으로 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요?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좀 많이 소요가 되니까 지금 16,000개를 한꺼번에 할 수가 없고요. 예. 그러면 10억이면 몇 개 정도 하는 거예요? 어느 부위? 요게 개당 한 22만 원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가로등 하나에? 네, 근데 아니 원격 제어 시스템 그 전멸기가 하나 개소당 설치했는데 22만 원 정도. 그럼 22만 원이면 그게 몇 개를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 소우사에 보면은 선풍기 이렇게 이렇게 빨리 돌아가고 작게 돌아가고 하는 제어 장치 있잖아요. 네. 내가 보니 이제 그런 거 비스무리한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안성에 지금 16,000개를 이거 제어 장치를 하려면은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라 이렇게 따지면?
지금 요번 10억 가지고 한 4,500개 정도 할 거고요. 4,500개. 그건 좀 먼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마냥 집행전화로 해가지고 8,300개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정도만 하기 8,300 때문에 한 개. 17억 정도 앞으로 들어가면은 이거 말고 또 17억. 예. 그러면은 이에서 빚이 이제 비친다. 그럼 어차피 사람이 가서 그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요 사무실에서 응. 이제 다 조정이 가능합니다. 사무실에서 조정을 한다. 예. 그 고장 난 거는 고장 나 있다고 뜨기 때문에 예. 그걸 가서 바로 가서 수리하면 됩니다. 수리하면 되는 거고 예. 빚은 이거 우리가 여기서 조정을 한다. 근데 껐다 켰다. 아, 점수등, 껐다 켰다. 점수등을 껐다 켰다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들깨가 안 자란다고 뭐 꺼달라고 그러면 예. 꺼지고 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요 가로등은 그거 고정 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까? 박상순 의원님. 141쪽 도로 시설물 유지 보수고요. 일단 동부 서부 제설장 이용이 불가해서 이설을 하신다는 계획인데요. 이거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네. 동부 지역에는 그 38국도변의 죽산, 거기 이제 수원국토에서 사용하던 제설 작업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가 폐기물, 수원국토 관리사무소 도로 관리 유지 관리 차원에서 폐기물 보관소로 쓰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장원공단 뒤에 시유지가 좀 있습니다. 거기 좀 제설 작업장을 부질 조성을 할 거고요. 서부 지역에는 그 한국 폴리텍 대학 거기 입구에 이제 전진기치를 부지로 사용을 했었는데 거기에 연립주택이 들어오면서 진입로에 편입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그래서 이제 원곡면 7공리 독정 소류지 밑에 그 도로 폐도 부분이 있어요. 그쪽 이제 지방도가 새로 나고 그전 구도로가 있는데 그 부분에다가 전진기치를 구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지방도 302호선이요. 네. 그 도로시설물 설치공사 지금 1억 11월 편성이 된 건데 일단 현장 혹시 좀 토요일에 다녀오셨나요? 다녀왔습니다. 일단 뭐 인도설 그 보도블럭까지 다 완료가 됐더라고요. 네, 토요일 날 저 위에서부터 저기 블럭 시공을 하면서 내려오고 있었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불편해 보이지 않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위험도로 선양계량으로 그 도비 1억 6천을 재배장 받으셔서 오염도로 개량 차원은 아니고요. 네, 그 이제 거기가 포장이 노후됐고 네, 조금 이제 차선이 이제 좀 이용 효율 면에서 좀 안 맞는 데서 이제 개선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쪽에 보행자가 저수지 쪽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를 감안을 해서 보드를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총 사업비가 그러면은 인도 그 보도블록 놓고 도로 재포장해서 선 긋는데 그게 몇 미터, 구간이 몇 미터죠? 그게 2억 6천이 지금 소요된다는 거예요? 도비로 1억 6천이 재배정이 됐고요. 네네. 이제 그걸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보도를 놓고 안전시설에 대한 펜스, 네. 그리고 이제 내리막길 부분에 대한 그 미끄럼 포장, 네네. 이런 부분이 그 사업비에서 이제 부족해가지고 이제 어차피 우리가 사업 구간으로 시행을 해놓은 거니까 부족 사업비에 대해서는 좀 시비를 이번 추경에 좀 담자 이런 의도에서 1억 원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근데 부족 예산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요구를 하신 내용은 있습니까? 요구를 해보시긴 하셨어요? 저 부족 사업비요? 네. 부족 사업비 요구는 했는데 네. 지금 이제 거기도 예산 형편이 넉넉지 않아가지고 그냥 부대 시설 비용만큼은 12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겁니다. 예, 여튼 뭐 저도 그 토요일 날 다시 한번 다녀오긴 했는데요. 지금 이제 과장님 판단하고 좀 달라요. 여튼
여튼 이제 거기가 오르막길 내리막길이면서 좀 경사도가 급하고 조금 위험한 도로이잖아요. 결국에는 지금 기존 3차선을 2차선으로 지금 변경을 하면서 인도를 설치를 하는 건데, 그렇다면 인도 설치, 그 사람이 그래도 좀 걸어 다닐 수 있게 여튼 인도를 설치를 해놔야 되는데, 여튼 저는 어차피 설치되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3차선을 2차선으로 바꾸면서 그 차도는 더 넓어졌는데, 인도는 지금 1.5m, 1m였나요? 1.5m였나요? 1.5m. 확보되면서 정말 이렇게 인도를 이용을 하려면은 두 사람 이상은 여튼 같이 이렇게 걸을 수 있는 폭이 저는 아니라고 좀 판단을 했고, 지금 이제 도색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완공이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오히려 이제 폭이 넓어지면서 거기 지금 베스 낚시 하시러 오시는 분들이나 주말에 굉장히 이용객들 많거든요. 요새 금강저수지 같은 경우에 불법 주차 2대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갔을 때에도 내리막길에. 예. 그러니까 그만큼 저는 좀 여러 가지 좀 위험도나, 어차피 인도 설치 사업이라고 한다면은 제대로 된 여튼 인도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차도를 넓히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지금 집행되는 측면이 없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 거죠. 3차로가 우리가 공사하는 구간에 전체가 3차로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오르막 차로가 네. 2개 차로였는데 우리가 이제 이번 공사를 계획을 하면서 거기 짧은 구간에 오르막 차로가 하나 더 있는 게 더 운전자들한테 혼선을 준다. 그래서 이제 경찰서하고 이제 협의를 본 결과 그냥 균등 분할을 해서 조금 넓게 차선을 하는 게 맞지, 오르막 차로를 굳이 둘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검토가 됐기 때문에, 일단은 그 보도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쪽 강 건너 페리 쪽 데크는 폭이 1m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엄청 불편합니다. 네, 많이 불편하신데, 하여튼 전체적인 주변 보도 폭을 감안해서 했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지역의 이제 보행 인구가 네. 과연 2m, 3m 이렇게 했을 때에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가 다니는 길이냐, 이렇게 봤을 때는 1.5m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애초에 인도 설치 사업의 필요성부터 그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여튼 그 과장님 판단은 그러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여튼 설계 여튼 변경해서 다시 추진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은 아니라고 상황은 판단을 아니고요.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안전 헨스를 네. 이제 보도에 바짝 치면은 또 유관상으로 네. 좁되는 그런 거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차선 도색을 하고 그 보도와 그 차선 사이에 공간이 있다면은 펜스를 그 지점까지 이렇게 설치를 하면은 유관상으로는 이렇게 좁다는 이미지를 안 갖게끔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153조 계동 중리동 간 도로 확보장인데요. 여튼 지금 이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을 그동안 해오던 사업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새롭게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신 계동 진입도로 공사 부분에 대한 공사비 부족분 예산은 사실 그동안 계동 중리동 간 도로 확보장 계속비 사업하고는 분리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계동 중리동 간 도로 확보장 공사를 하면서 돈이 남아갖고 느닷없이 지금 진입로 공사를 시작을 하신 거고요. 그렇죠? 느닷없이는 아니고요. 거기가 이제 시도 8호선의 전체 구간이었는데 네. 이제 계동 중리동에서 이제 축협 앞에 지나면 개춘천이 있잖아요. 네. 개춘천서부터 저 중리 마을을 관통해서
소원명 가는 그 시도 구간까지 사업 네. 구간을 선정을 했을 때 그때도 이제 그 초입 부분인 그 축협에서부터 그 하천 교량까지 그 부분도 같은 8호선 구간인데 거기를 이제 빼놓고 한다 보니까 그 중리동 주민들이 건의가 거기도 같이 개설을 해야 맞는 거 아니냐. 초입은 띄워놓고 중간 부분만 확포장을 하니까 이상하다. 그리고 종단이 꺼져 있기 때문에 통행의 불편이 심하다. 그렇게 이제 민원이 되다 보니까 그 개동중리동 그 공사에서 이제 설계를 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좀 부족해서 추진하는 거고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하면 좋은데 거기서 이제 시도 8호선이 전체적인 구간이었는데 그 부분이 빠졌다. 그래서 하는 거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니, 이해를 하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아니, 물론 기존 사업 구간 설계를 갖고 추진을 하다가 여튼 주민 민원 사항에 있어 사업 구간이 늘어나거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설계 변경이나 뭐 그 예산 전체적으로 변경하셔서 계속비 사업 그 유효 사업으로 추진을 하면 맞는 건데 계속비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그 사업대로 진행을 하면서 준공을 마친 다음에 거기서 집행 잔액을 남는 걸 갖고 지금 그 추가적으로 지금 사업을 펼치신 거잖아요. 예, 그쵸? 그건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사전에 의회의 예산 심의도 없이 여러분이 집행 잔액을 갖고 사업량을 늘려서 그냥 하신 거예요. 이건 예산 편성 원칙에 맞지도 않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난해 그 준공 무렵에 그 전서부터 이제 거기를 설계 변경을 해서 잔여 구간이 얼마 안 되니까 포함해서 전체 구간을 확포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사업 준공 시기가 임박해서 그것까지 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오게 된 건데 예,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근데 이제 그 잔여 구간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같은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좀 이게 거리를 두어서 한다는 것도 좀 행정상에 좀 신뢰도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민원은 있고 그래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166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지금 특조금으로 14억 편성을 하셨어요. 요거는 좀 추후에 예, 그 전체 개설 구간하고 네. 좀 자료 좀 요청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가로등 설치 사업이 이제 끊임없이 본 예산 추경에 계속해서 꽤 많은 금액이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가로등 설치 사업 지금 4억 증액됐고요. 그렇죠? 또 정비 사업 노후화 부분에 대한 것 전체적으로 한 7,200 또 증액됐고요. 이게 지금 본예산 수립 전에 충분히 수요 조사가 안 됩니까? 아, 이제 연말 본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연말에 네네. 이제 그 읍면동에서 이제 수요 조사를 네. 하죠. 하는데 이제 보통 읍면동에서 건의되는 거 한 600등만 이상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본 예산에 편성되는 건 좀 한계가 있어서 다 이제 못 세우잖아요. 그러다 봤을 때 이제 또 요구가 많아요. 읍면동에서. 예. 요구가 많은 대로 계속 뭐 추가적으로 늘려 가실 건지 어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전체적으로 보안동은 보안등 대로 그 전체 조금 그 설계하는 밑그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연초적으로 계속 지금 그 일정 그 투자가 여튼 필요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연체적으로 좀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지금 도로 전반적으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중기에 반영된 거하고 여러분이 주신 지금 관리 카드하고 지금 여기 들어온 예산안하고 지금 총 사업비가 제각각으로 다 다른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전체로 지금 공사비가 증액이 이루어졌고 공사비 증액분에 지금 이번 추경에 증액분을 이제 반영한 사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요번에 이제 도시계획도로 중에 네. 이제 마무리까지 네. 필요한 사업. 그러니까 이제 이 사업장은 이제 이 예산이면 다 끝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공사를 진행 과정에서 이제 보상비도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보다 많이 편성돼서 지출된 부분도 있고, 공사도 진행 과정에서 설계 변경 사항도 발생한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을 다 통틀어서 지금 도시계획도로 관련돼서 증액되는 부분은 네. 전체 사업 마무리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이제 수반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올해 본 예산 수립하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여튼 보통 그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것들 이제 그 투자액이 커서 사실상 그 해에 여튼 공사나 보상 부분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연부액을 담아서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겠다. 이게 여튼 원칙이다. 하시면서 기존에 있던 거 많이 삭감을 하셨었고 그랬었죠. 근데 이게 그 기준이 이번에 지금 제가 보기엔 다 허물어지고 다시 편성을 하신 것 같아요. 다시 원래대로 지금 복귀를 하신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 지금 준공을 해야 뭐 좀 그 시기를 앞당겨서 내년 말까지 지금 준공을 하겠다라고 지금 하신 뭐 신소연 도로나 공도 승도 저희 중로 2-2나 지금 공사비 증액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전부 지금 세우시면서 사업비 100% 지금 다 지금 그 확보하시는 걸로 지금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연내 여튼 지금 연부액으로는 넘치는 지금 그 예산을 지금 추경에 담으신 거잖아요. 여러분이 세운 원칙을 추경에 와갖고 지금 6개월, 7개월 만에 허무는 이유가 뭡니까? 잉여금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래요? 그건 아니고요. 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공사 기간이 내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올 추경에 담는 데는 말씀은 이제 각종 원인 행위를 통해야 이제 진행할 수 있는 공정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뭐 자재 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산이 있어야 원인 행위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이번에 증액시키는 부분. 예, 여튼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조금 납득이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대덕 명당도로, 공도 승도도로 사업 추진을 지금 중단하신다고 하면서 지금 감액을 전부 하신 거거든요. 예. 이유를 좀 설명을 예. 해주시겠습니까? 명당도로와 승도도로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돼 있는 구간이 아니었고요. 이제 먼저 그 명당도로는 그 몇 년 전에 한번 설계비가 섰다가 주민 반대에 의해서 한번 삭감이 됐고, 작년 또 주민들이 한 50여 분이 개설 공사를 해달라, 개설 공사를 통해서 뭐 마을에 도시가스도 공급이 되고 뭐 이제 이런 부분을 이유로 해서 다시 이제 예산을 설계비를 담아진 건데, 쉽게 말씀드려서 민원 때문에 추진이 어려운 거고요. 명당도로 같은 경우는 이제 하여튼 민원 때문에 추진이 어렵습니다. 시설 결정돼 있는 도로면은 우리가 저기 인가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면 되는데, 시설 결정이 안 돼 있고 시설 결정을 하면서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반대 민원이 심하면은 시설 결정 자체가 곤란합니다. 그 승도도로도 마찬가지고, 거기도 이제 한 마을을 관통해서 팜랜드 쪽으로 가는 노선을 계획이 된 건데, 거기도 시설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한 마을을 2등분을 하게 돼요. 이 도로가 나면은. 그래가지고 지금 승도 2-2호선이 개설이 되면은 그 도로를 이용해서 100m만 도로면 되는데 이 도로가 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향후 필요해 되면은 향후 2-2호선이 개설이 되고 그때 가서 검토해야 되지, 지금 마을 한 마을을 2등분하면서까지
하면은 사업 추진이 어려울 거다 이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두 개 노선은 지금 추진이 어렵습니다. 네. 그 애초에 지금 공도 승도도는 122억짜리 사업으로 여러분이 설계하신 거예요. 명당도로는 지금 8억 6천이고요. 아니 이렇게 지금 100억이 넘는 도로 사업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시사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여튼 도로 개설로 인해서 여튼 그 민원 소지 여지가 없는지 뭐 전체로 남들 파악을 하시고 그 사업을 설계를 하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명당도로도 지금 뭐 일부 지금 민원인에 의해서 사업비 편성했다가 또 반대 측의 민원인 때문에 사업을 잡는다. 그 시가 여튼 필요한 도로는 개설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의 요구에 그 왔다 갔다 중심을 못 잡으면 안 되잖아요. 꼭 필요한 사업이면은 반대하는 민원인들을 설득을 해서라도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계속 시설 투자, 특히 도로 뭐 이런 예산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대규모 투자를 나름대로 계획을 하시면서 사전 그 타당성 부분에 대한 검토를 전혀 지금 하지 않으신 채 지금 예산을 편성하셨다 다시 감하고 뭐 이런 거를 지금 계속 번복되는 게 적지 않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미찬 의원님.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명당 도로 다시 한번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그 도로 제가 알기로는 진입로가 사유지로 인해서 포장을 한 걸 걷어내서 앞으로의 그런 행위 자체를 못 하니까 제가 수용해서 도시계획 도로를 만든 걸로 그때 주민이 요구해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들어보니까 또 반대 영민원이 들어와서 이 도로를 폐지해달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하지 말아달라. 네, 하지 달라는 거고요. 일단은 중요한 거는 거기가 시설 결정이 안 돼 있는 노선이었고, 그리고 이제 거기 대덕면에서 이제 바로 재포장을 하면서 그 초입 부분에 토지 소유자가 반대를 해서 이제 이렇게 원상복구 차원에서 그렇죠. 포장 부분을 또 제거를 했잖아요. 네. 그 구간이에요. 그 구간인데, 맞아요. 그거 알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 토지 소유자는 그 도시가스 공급하는 거는 반대를 안 한다. 그 위에 지나가는 거를. 아, 근데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도시계획도로까지 하면서 하는 이유는 뭐 반대한다는 내용인데 뭐 그런 내용입니다. 흔히 말하는 건 땅 소유주분이 땅을 안 파시겠다는 얘기시네. 결론은.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는 거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대덕농협 그 앞에 38도로 6교 문제는 어떻게 그 엘리베이터 설치권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거는 이제 저 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 그렇죠. 투자 계획에 반영이 돼 있어요? 돼 있고 23년도 그 이제 투자 계획에 반영이 돼 있어서 이제 정상적으로 잘 되면 추진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민원을 좀 많이 받는 부분인데 사곡동 1차선 구간, 1차 구간 지금 공사를 계속하면서 민원분들이 많이 연락을 오잖아요. 예. 좀 우리야 뭐 포크레인 차가 많이 활발하게 다니고 뭐 그러면은 주민분들이 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사를 너무 안 한다고 지금 많은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빨리 좀 해달라는 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안전하게 빨리. 지금 그 부분도 이제 시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현장을 그렇겠죠. 다 이제 방문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공사 일정을 봤을 때 너무 좀 진행 속도가 늦고 또 반면에 통행 차량은 또 많은 구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차량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주변 좀 현장 관리를 좀 철저히 하고 이건 전 먼저 부의장님 말씀이 있으셨지만 여름철에 비가 오면은 차선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전 차선이 안 보인다 그래가지고 융착식으로 해가지고 전면 또 이렇게 좀 손을 좀 봤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공사가 지연될수록 통행하는 그 시민이나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거니까 좀 빨리 끝내가지고 이제 지하매설물 관계 때문에 이제 지연된 건 사실이거든요. 지하매설물, 아, 네, 하수 오순전 뭐 이런. 그렇겠죠, 맞아. 그래서 최대한 서둘러서 연말 내지 연초에는 꼭 준공해놓은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186페이지인데요. 그 신수연대로 3-1호선 이 보상 문제는 지금 다 끝난 건가요? 지금 저번에 좀 안 돼가지고 좀 지난한 문제가 좀 있다가 내가 들었거든요. 186페이지. 예, 예. 네. 보상이 지금 현재 90%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은 네. 재결 절차를 재결요?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패스트트릭해서 공사를 빨리빨리 진행을 했는데 요즘 뭐 하나만 안 되면 주민분들이 글 올리고 전화를 많이 주는 부분이 많습니다. 네, 이것도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로시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지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준기 도로시설과장의 공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